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장 지수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특히나 2차 전지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좀 돋보였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인 에코프로 머티가 이틀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에서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형제들 동반 상승세를 보여줬고 2차 전지 쪽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은 81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장 자금이 몰린 곳은 정치 테마주였죠. 정치 테마주들 일자리 그리고 범죄라는 키워드를 단 테마주들이 오늘장 자금이 좀 몰리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내일 AI 반도체 ETF 상장이 있고요. 내일 모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AI 쪽, 반도체 쪽 아직까지는 좀 수심이 약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주도주의 흐름을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월장 지금 이제 8거래일 만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산타랠리가 올 수 있을지 또 여러 가지 변수들 FOMC를 비롯해서 시장 상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의 전략도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소통도 함께 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시장에 대한 찐 노하우와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오래된 또 계속해서 쌓아오신 비결을 오늘 전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데일리 TV 대표 전문가 이영석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좀 다른 이슈 없이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은 전주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86% 상승했고 코스닥이 1.75% 상승했는데요. 사실 근데 거래 대금은 아직까지도 코스피가 6조 5천억 원, 코스닥이 6조 4천억 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나와줘야 좀 그 대형주 혹은 종목 확산에 따른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대형주는 강세였어요. 외국인 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했는데 특히 2차 전지주, 특히 에코프로 머티가 이틀째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코스피는 또 최근에 좀 안 좋았던 조선이나 유가 상승에 따른 조선주가 좀 괜찮았고요. 또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은요 계속해서 반도체주를 쓸어 담고 있는데요. 한 11월 달인가요? 11월 달에 한 이틀만 빼고는 거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엔터주와 일부 게임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그러니까는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같은 섹터를 매수를 하지만 어떤 종목은 매도를 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 등 약간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특별한 지표나 정책은 없습니다. 아까 앵커분이 말씀하셨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또 하나는
AI ETF 상장 뭐 그 부분이 조금은 시장의 뭐 강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제 21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실적을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장은요, 사실 외부 재료보다는 국내 수급에 어떤 영향이 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일단 1차 전지주가 오르면서 지수를 주도를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급등에 따른 다른 종목들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중국에서 테슬라 가격 인상 추진하는 보도 영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묶여지면서 또 환율도 하락하고 또 외국인 선물 매수, 그래서 좀 시장은 안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지표들이 한 9월 말 정도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재료 등장 전까지는 종목별로 어떤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특이했던 주들은요, 또 메디아나가 셀바스 AI가 최대 주도로 오르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레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 의료기기 박람회에서 뭐 미용 성형 3D 안면 스캐너 뭐 그러면서 공개 소식으로서 뭐 급등도 했고요. 또 랩지노믹스가 뭐 DTC 검사 규제 완화, 뭐 유전자 검사 사업 수당 기대 등의 급등을 했는데 또 장 막판에 장 끝나고 나서는 뭐 3,000당이 또한 에러를 내보이면서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시간의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등 어찌 보면 지금 종목별 어떤 개별 이슈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뒤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별 움직임이 좀 돋보이는 이런 개별주 장세, 이 안에서 우리가 잡아봐야 될 포인트들, 시장에 대한 가이드부터 우리가 챙겨봐야 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석 해설위원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박스 가까이 대주시기만 하면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해설위원님 이름 3글자 이형석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역시나 같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영어로 된 링크를 터치하시고 역시나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 해설위원님의 노하우를 조금 공개를 해볼까 해요. 해설위원님, 이런 장세에서 종목별 움직임이 좀 돋보이는 장세에서 우리가 개별주 장세 안에서 챙길 수 있는 어떤 좀 비결, 전략이 있을까요? 네. 자, 한번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많은 저희 노란 톡방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그러니까 이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은요, 개별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굉장히 유효한 패턴인데요. 자, VCP 패턴이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 축소 패턴입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차트상, 자, 요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차트상 고가와 저가의 어떤 변동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좌측에서 우측으로 점점점 줄어드는, 자, 요런 형태로 듭니다. 요런 형태로 보여드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커지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그 줄어든다는 거는 바로 이평선들이 모인다는 거죠.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그때 급등을 보이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폭 자체가 줄어들어서 좁아지고요. 그리고 고가와 저가의 폭이 가장 줄어들면서 지점에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 자, 뭐 어센딩, 뭐 트라이앵글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 축소 패턴. 자, 보시면요. 사실 이런 패턴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A와 그다음에 B 구간이요. 일단은 한 20에서 30% 정도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또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요, 좀 올라오면 또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매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눌림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15에서 15% 정도, 15에서 10% 정도 다시 한번 어떤 그 조정폭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한 번 상승, 그리고 한 5%, 10% 정도.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위아래 하면서 어떤 물량을 소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모아지는 그 순간 어떤 게 나오냐면요. 바로 여기서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왜냐? 여기서는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상승하는 패턴. 그래서 이거는 52주 신고가나 역사적 신고가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렇게 가다가 또 다시 한번 조정 패턴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 지점을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별 종목이 어떤 신고가를 내는 패턴에서 많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자세하게 구간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와 B의 구간을 아까 말씀드렸죠. 자, 1차 상승 후에 1차 조정이 시작됩니다. 당연하게 바닥에서 매수를 했으면 올라올 때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대개 급상승 한 후에 조정 하락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에서 30% 하락. 자, 여기서 급상승이라는 거는요.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급상승했다는 게 저게 대부분 한 50에서 100%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급상승한 이후에는 당연히 이런 그 어떤 조정폭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평균적으로 그 조정폭이 처음으로 1차로 나오는 패턴이 바로 20에서 30%의 하락을 보여주고요. 그 이상 하락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서 뚝 떨어져서 간다는 거는요. 다시 기술적 패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하락은 변동성 패턴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하락하면 확률적으로 이전 고가를 넘기기가 어렵다. 왜냐? 그만큼 상승했는데 또 한 50% 이상 빠져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적당하게 한 20에서 30% 정도만 1차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패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1차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와 B 구간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가 이제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데서 이제 상승한 이후에 다시 바닥으로 오면은 이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유입이 되고 직전 고점인 A 지점은 물량으로 뚫지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CD 구간은 상승 이후 한 번 더 15에서 15% 정도의 하락권을 보이면서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패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시즌 상승 시 단기 매물 출회로 두 번째 봉우리가 형성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승하는 건데, 자, CD 구간은 물량 출회가 많지 않아서 1차 조정폭보다는 깊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등한 이후에 20에서 30% 한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15에서 15%에 일단 한번 조정을 받죠. 그런데 그 전보다는 물량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전 패턴에 보였던 뭐 30%, 한 25에서 30% 정도까지가 아닌 한 10에서 15% 정도까지만 조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조정폭보다는 2차 조정폭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좀 줄어드는 그래서 변동성 축소 패턴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고요. 자, 다음 한 편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단계적입니다. 재차 매도세가 둔화되었다 판단되면 신규 매수 대기자들이 이거는 이제 바닥이 더 왔구나. 매물이 거의 다 소화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서 D 부근에서 이전 직전 고가의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여기서 살짝 조정을 보이고 나서 바로 여기 F 요 지점이 이제 뚫어주는 부분이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네,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E와 F 구간, 이전 고가를 뚫는 척하다가 긴 윗골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윗골이가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F 지점까지 하락하고 하락폭은 통상 5에서 9% 이내 한 자릿수가 된다. 그러니까 30에서 25, 15에서 15, 그다음에 5에서 9%.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형태 삼각형의 어떤 힘이 모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상승하는 게 이 패턴의 어떤 중점점 포인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뒷편을 또 볼게요. 자, 넘겨주시면은. 다음 편도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구간이 아까 이렇게 변동성으로 계속해서 위아래 보였던 패턴이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하락 조정 기간을 거치는 동안 이미 팔 사람은 다 팔고 나간 상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는 바로 우리가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는 거겠죠. 그때 바로 2차 상승 구간이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어떤 최근에 강한 흐름 흐름을 보였던 AI나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 혹 특히 2차 전지주들의 어떤 상승의 초기의 패턴을 보시면 대부분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상승 구간은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쳤어요. 지쳐서 내가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지 하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팔기만 하면 상승을 하냐?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영역에서 다소 멀어진 상태이므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이전 고가를 뚫고 새로운 가격대로 다시 급상승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한 6개월이나 6개월이나 3개월 동안 이 구간에서 위아래 나의 본전을 계속 줬다 뺐다 하니까요. 거기서 조금만 수익 나면 이제 다 파는 거죠. 팔게 되면은 거기서 세력들이 다 그 물량을 잡고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는 개인들이 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혹은 이러한 패턴들을 매매를 할 때는요.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는 패턴들이 최근에 개별 종목군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노랑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노랑톡방 꼭 들어오시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직전에 1, 2주 동안은 일거래량은 이전보다 줄어든다. 자, 여기서 줄어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래량, 여기서 이제 나올 물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제 급등을 하겠죠. 그러는데 개인들은 그 급등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할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급등하는 종목들은 내가 팔면 오른다.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패턴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 안에서 처음 급상승이 조금 나와줘야 됩니다. 이 상승은요, 50에서 100%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50에서 100% 이상 상승한 다음에 30% 정도 최대 맥스로 한 30% 정도를 하락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는데요. 이 반등한 이후에 왜냐하면 여기서 저가에서 매수했다가 위에서 또 앞에 있는 고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매도세가 또 나오면 일단 조정을 받겠죠. 그게 15에서 10% 정도의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여기서 또 바닥권에서 매수 또 매도 하락 그게 또 한 5에서 10%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A, C,
2의 구간을 돌파하는 이 엔트리 포인트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여기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급등이 나와줘야지만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100%, 2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하고 2차 상승 후에 매물대 소화를 위해 쉬어가는 과정이고요. 점차 하락 조정폭이 줄여지면서 성장주 차트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나 로봇이나 2차 전지나 상반기 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군에서 이러한 패턴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패턴 한번 또 보시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T-로보틱스입니다. T-로보틱스가요. 자, 4월 달쯤에 이때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약 29%의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 17% 정도 하락. 그러니까는 뭐 15에서 20% 정도 하락 보였고 그다음에 다시 상승세인데 여기서의 하락폭은 5에서 6%로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상승 구간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나서 상승.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까지 갔냐? 여기서 3만 원 이상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때 가격대가 17,000원 정도 됐는데요. 여기서부터 다시 100% 이상 갔습니다. 이게 바로 VCP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2%, 3%, 5% 그런 식의 어떤 수익률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이런 종목들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으로 있는 종목군을 발견을 한다고 하면요. 이런 종목만 정말 끝까지 매매를 하면 그 해에 여러분의 수익률은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 노란톡방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사실 이런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근사치에 있는 종목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서 이제 하반기 때 정말 좀 이제는 뭐 산타랠리에 한번 동참하면서 수익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로보틱스를 예시로 해서 이 변동성 축소 패턴 만나봤습니다. 저도 왜 내가 팔면은 오를까 이런 부분들 참 궁금했었는데 2차 상승 구간이었군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하시는 시청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영숙 해설위원님 도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이 VCP 패턴, 이 패턴으로 찾을 수 있는 종목들,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로 활짝 열려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고 링크 터치하신 뒤에 7777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 활용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형석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립니다. 역시나 7777 입력하시고 노란톡방 지금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봤으면 좋았을 종목과 섹터도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해설위원님, 오늘의 첫 번째 섹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섹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T-로보틱스가 속해 있는 로봇 관련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두산로보틱스입니다. 사실 두산로보틱스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처음에 상승한 이후에 좀 많은 하락폭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 협동로봇 시리즈 4종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글로벌 피해 업체 중 가장 많은
13종의 협동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 5%로 국내 1위, 글로벌 업체 4위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후 첫 실적을 발표했어요. 3분기 매출이 무려 56%가 증가했습니다. 자, 글로벌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북미 시장 회복 속도가 좀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서 국내 시장 판매가 좀 증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은 125억, 영업 손실은 61억이지만 자, 지금 손실보다는요. 이 매출액, 즉 상승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퍼센트가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판매 증가로 인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6% 증가했고, 그다음에 전년 동기 44억보다 39.7%. 하지만 이거는 성장에 따른 성장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경우에서는요, 커피 솔루션. 그래서 우리가 커피 전문 영화 가서 한 손으로 막 커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두산 로보틱스에서 만드는 협동 로봇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2026년까지 뭐 용접 특간의 협동 로봇, 가반 하중, 그러니까는 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어떤 30kg의 협동 로봇 4개 라인을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로봇 관련해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기본으로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모주긴 하지만 기관들이 대부분 한 70% 이상이 대부분 3개월 락업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한 12월인가요? 1월인가 그때쯤에 물량 나오기 전까지는 수급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로봇 관련해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종목들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아마도 이 상승세는 조금 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종목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큰 그 이슈가 뭡니까? 바로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레인보우와 삼성전자의 협업, 그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지난해 4쪽 보행 로봇을 공개했고요. 올해 하반기와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는 각각 서빙 로봇이랑 물류 로봇을 출시해서 로봇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 중에 있습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그것보다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 잠재력을 삼성전자와 어떻게 시장에 보여주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8월 삼성 웨스토리와 급식 자동화 또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사 간 기술 협력,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공장 자동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반도체 공장에 보면은요, 뭐 다른 분들이 또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로봇이 투입된다면. 그러면은 그 로봇을 과연 누가 제공을 할 것인가? 저는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요. 최근에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양팔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를 한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했는데요.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대부분 한 팔로 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을 봤겠지만 이제는 외팔형 로봇이 아닌 양팔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첫 선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고 이제 상반신 형태로 해서 갖춘
휴머노이드,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로봇 개발에 어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런 신규 로봇은 국내 종합 반도체 회사, 즉 삼성전자의 생산 공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도 주가도 어떤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한번 가기 위해서 턴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의 협업 그리고 양팔 로봇이 어떻게 출시되고 그게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지를 계속 추적해 본다고 하면은 어떤 확장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적인 상승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주 두 가지 종목 짚어봤는데요. 앞으로의 계속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삼성이라는 대형 키워드를 달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나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보유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뜨면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이영석 해설위원님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세 글자 이형석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드립니다. 답장으로 링크 받으신 뒤에 역시나 클릭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노란 톡방 안에서 로봇주에 대한 대응 전략과 자세한 또 상세한 타이밍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어떤 섹터일까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상승세를 보였던 조선주 섹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주의 주가 흐름은요, 주요한 변수가 바로 유가거든요. 근데 최근 국제유가가 지난 17일 급등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에서 따르면 12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 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4.10% 급등한 75.89달러를 89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가능 속에 국제유가가 급반등한 거로 생각됩니다. 사실 그 조선주는요, 실적이 좋다. 그리고 선박이나 이런 거 수주도 좋다라고 하면서 근데 주가는 최근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사실 이런 조선주 관련해서는 어떤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가나 사실 굉장히 좀 그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신규 선박에 대한 수주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HST 엔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HST 엔진은요, 1999년 어떤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엔진 사업부를 분할하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지분 참여를 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저속 선박 엔진 사업부가 한 매출 비중이 한 80에서 한 90% 정도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육상이나 어떤 비상 발전용으로는 디젤 엔진, 그다음에 엔진 부품 등 비선박 엔진이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저속 선박 엔진 사업자는요, HD 현대중공업과 HST 엔진 두 군데뿐이니까 그만큼 시장의 어떤 지배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 건데 최근에 그 HS 엔진의 어떤 내용이 하나 있었죠. 바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저속 엔진 물량의 90% 이상을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사들의 어떤 수주 잔고 증가로 최근에 어떤 실적 상승이 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이죠. 친환경 엔진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또 관련 시설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 있죠. 바로 한화그룹에 편입된 시너지가 좀 그 시장에서 이제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가 최근에 HSD 인재는 인수를 했는데요. 자, HSD 엔진은 바로 어떤 그룹사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하나 그룹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HSD 엔진에 대한 어떤 그 시장 하나의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핵심 사업이나 중심 자체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서 안정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그룹의 어떤 편입으로서 다양한 산업군과 시너지가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실적도 괜찮은 게 3분기 말 수주 잔고가요 무려 2조 8,495억입니다. 전년도 매출 기준인 3.7년치에 해당하는 잔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 조선주는요 어떤 수주나 이런 것들 즉 매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 많은 물량들, 먹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데 참 주가가 좀 이제 거기에 맞게 좀 움직이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가나 이런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그룹 내 편입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 플러스 그다음에 3.7년치에 있는 그러한 매출 수주 잔고까지 합친다라고 하면은 지금 HSD 엔진이 가지고 있는 주가 위치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임팩트가 지난 7월 HSD 엔진 최대 주주인 이나전공과 신주 인수 및 주식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계약이 조만간 체결되면은 하나 임팩트가 32.8%의 어떤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면서 진정한 하나그룹 내 편입에 따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오션 같은 계열에 있는 종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지금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뭐 다른 뭐 현대중공업이나 HD 삼성중공업이 아닌 하나그룹 내에서의 조선 쪽 그 사업에서의 어떤 확장성과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다음에 HSD 엔진, 그다음에 이런 일괄적으로 그 하나그룹이 어떤 집중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임팩트의 HSD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요.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의 어떤 설비나 그다음에 R&D나 이게 증가하겠죠. 그럼 당연히 HSD 엔진과 그다음에 하나오션의 어떤 시너지가 함께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오션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조선주 내의 어떤 그 상황, 뭐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자, 하나오션은요. 2024년에 어떤 수주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오션은요. 23년 14.7억 달러를 수주했고요. 목표에 69.8달러, 8억 달러죠. 그래서 21% 달성해서 경쟁사 대비는 조금은 낮아요. 하지만 하나그룹으로 편입된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주 전략을 어떤 좀 변화를 시키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수주에 대한 그 부분들은 줄어들었지만 그 질은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그 매출에 대한 이익률 자체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내 카타르의 LNG선 2차분 또 울산함 두 척분 등을 수주해서 2023년 연간 예상 수주는 53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예상 수주 금액은 85달러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LNG선인 32억 달러, 무려 16척입니다. 그래서 탱커, 컨테이너, 합산 8억 달러, 또 해양, 다양한 어떤 그 수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이슈가 됐고 그 부분들이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그 조정이나 그것들 빌미로 작용했는데요. 자, 하나오션은요. 방산 사업자로의 어떤 역량을 부각할 수 있다라고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오션은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국내의 방산 부분 건조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동사는 3,000톤급의 잠수함을 통해서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또 글로벌 각지에서 뭐 무역 충돌이 계속되면서 이제 방위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제는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위력 제고에 대한 어떤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잠수함 수요도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폴란드, 뭐 캐나다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 뭐 3,000톤급의 잠수함 등을 검토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의 어떤 한 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오션 최근에 주가 상승 한 번 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아닌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HST 엔진, 하나오션 이렇게 두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그 수혜를 받을 조선주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화 편입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HST 엔진 꼽아주셨고 그리고 또 한화의 그룹사죠. 한화오션, 또 방산 부문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 종목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조선주에 내가 좀 관심이 있다. 혹은 내가 이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더욱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영석 전문가님을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QR코드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실행하신 뒤에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입니다.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해설위원님 이름 3글자 이형석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역시나 터치하시고 7777 똑같이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잠시 뒤에는 결정적인 한방 이영석 해설위원님께서 꼽아주시는 올림픽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월요일 투자올림픽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올림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여쭤볼게요. 해설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바이오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바이오 같은 종목은요, 사실 최근에 금리의 인하에 따른 어떤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금리 때문에 억눌렸던 종목군이 바로 뭐 바이오나 어떤 뭐 창투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기대나 혹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뭐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시장의 예상에 따라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어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큐로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로셀은요, 면역 항암제 개발 기업입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있는 면역 세포 T세포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CRCO1 이 바로 핵심 제품으로 지금 임상 2상을 완료했고요. 자, 최근에 이러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세포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차세대 카트-T 세포 치료제 누가 좀 개발을 먼저 할까라고 하는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20년간 발표된 어떤 카티의 어떤 세포 관련 논문의 50%가요. 최근 2년 사이에 발표될 정도로 관심이 높아요. 그만큼 차세대 카트-T에 대한 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치료제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잇따라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저는 그 바이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는 일단 암 치료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
사실 다른 일반적인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헤게모니를 가질 수 없지만 만약에 암 치료 관련돼서 만약에 거기에서 헤게모니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큰 폭의 상승세, 확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특히 암 쪽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티 세포 치료제는요, 몸의 면역 체계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몸의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면역 치료제인데요.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채취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특정 항원 수용체가 바로 카인데요. 그걸 주입한 후에서 이제 인체를 다시 한번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암을 치료한 형태가 바로 카티 세포 치료제의 어떤 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최근에는 뭐 1회 주입만으로 체내에서 오랫동안 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암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굉장히 이제 우수하다고 여겨지는데, 자, 여기서 큐레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바로 국내 최초로 카트T의 치료제 임상 시험을 승인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재발성 혹은 불용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을 적응증으로 하는 후보 물질 암발셀의 임상 2상을 이제 완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서울병원, 뭐 서울 아산,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전남대병원 각 그 어떤 그 대기업, 종합병원들이죠. 이런 6개 병원에서 최근에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완전 관해율, 이게 완전 관해율이라는 거는요, 암이 완전히 사라진 그 비율이 무려 71%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또 기존의 FDA의 승인을 받은 세 종의 카트 치료제의 40%에서 50%대의 완전 관해율에 비해서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정리를 하면요, FDA 걸로는 40에서 50%인데 큐로셀 거로는 무려 70%의 완전 관해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만큼 큐로셀의 어떤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큐로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큐로셀의 암발셀의 임상 2상 실험 최종 결과를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아마 상반기 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내년 9월 식약처에서 등록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겠는데, 그 전에 미리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지금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요, 자, 15분봉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뭐 상한가도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어떤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 거래량이 줄어들고서 다시 한번 상승. 자, 이런 지금 어떤 방향 자체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자,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분봉으로 보시면 가끔가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량 테스트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분봉을 봤을 때 내일 아마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라고 하시면요, 오늘 뭐 종가 가격도 괜찮겠지만 한번 요 구간, 요 구간이겠죠. 지금 한 27,000원이나 혹은 28,000원, 뭐 지금 가격군 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한번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28,450원에서 27,000원 초반까지도 가능한데요. 물론 이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매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승폭이나 혹은 이런 분들이 좀 내가 들어간 것보다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런 종목 또 자세하게 하는 것들 한번 보고 싶으시면 저희 노랑톡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 큐로셀 짚어주셨습니다. 국내 최초로 CAR-T 치료제 임상시험을 또 승인받은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해설위원님, 가격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자, 가격 전략은요. 오늘 그 종가 28,450원 이하 혹은 28,000원 내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4,50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시총 5,000원까지는 세이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37,000원을 보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큐로셀 매수가는 28,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24,5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해설위원이 아쉽지만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투자올림픽은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